자, 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빅텍, 스페코, 방산주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북한에 총격으로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수선한 시장 흐름이었는데, 또 어수선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상당히 좀 넌센스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방산주라고 하는 의미가, 올라가는 의미가, 상승 의미가 결국엔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라는 게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다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 북한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계속 껴안고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좀 다른 여타 나라들보다 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데, 좀 이해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투자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더 많이 이 방산주가 많이 부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시장이 부진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좀 수익 나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ISBM 같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다,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한 다시 징후가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다 시장에서 다시 지난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 그런 언론에서의 뉴스들이 다시 방산주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켰고, 방산주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시장도 안 좋으니까 결국 이런 쪽으로 수익을 내보자 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점을 찍은 건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분이 북한의 자세한 내막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사살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북을 하려고 하는데 사살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문 대통령 및 남북 동포들에게 실망을 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투자 주체가 예측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처음 주식을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 붙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마인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차트를 좀 보면 좀 암울합니다. 예. 스페코는 장중에 15%,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 21%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점에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38% 손실을 본 그런 흐름이고, 빅텍도 장중에 23%까지 갔다가 장 막판엔 25%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48%의 손실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물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어찌 좀 넌센스한 그런 투자 방식이겠습니까? 예. 참. 그래서 앞으로 투자 마인드는 결국 북한이라고 하는 예측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을 어느 우리나라에 쏘거나 동해에 쏘거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거의 대부분 다 미사일을 발사했다. 10년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면 주가에 좀 장중에 그런 뉴스를 통해서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엔 다시 제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둔감해질 때도 왔다. 둔감해질 필요도 있다. 하지만 너무 북한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가지고 그 이벤트에 대한 기대로 매매를 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좀 특이한 그런 테마주라고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자체를 좀 안 해야 결국 수급이 좀 몰리지 않아야 이런 매매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시장이 원체 지난주에는 좋지 않았죠. 그래서 더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체를 하지 마시고 결국 이제 방산주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국방 예산이 지금 올해 57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노후화된 무기를 이제 변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라든지 헬기라든지 그리고 또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 항공우주나 그리고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에 차라리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방산주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재미있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을 한다라는 의미로 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건 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수익을 나는 지금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좀 절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셔도 그런 부분으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결국 결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산주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국방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에 한 종목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삼성테크윈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리고 태웅이었나요? 한화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삼성테크윈이 최근에 이제 한화가 인수를 해서 결국에 좀 한화 솔루션이었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이제 예산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이 국방 예산에 포함이 되는 수주가 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좋다. 누가 알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런 투자는 좀 배제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오늘은 또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는 부분으로 인해서 또 립서비스를 한 것 같은데 또 언제 도발해가지고 또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매는 좀 자제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